안녕하세요. 강어발. 오늘은 대구 달구벌의 심장 동성로에 한번 와봤습니다. 달구벌은 대구 이쪽을 일컫는 말이겠지요. 저는 가야국에서 주로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 이쪽 달구벌은 가뭄에 콩나듯 가끔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님이 이쪽에 좀 많이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자, 우리 가문은 막 각자가 일대입니다. 지는 지대로 일대, 나는 내대로 일대, 막 이랬습니다. 제가 옛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곳 동성로도 정말 인구 감소 여파를 그대로 세림맞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도 엄청 바뀌었고요. 또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그 유명한 대구 백화점이죠. 대백이 문을 닫으면서 세락이 가속화됐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동성로에서 소시적 배구도 좀 신고 다리 좀 떨어주시던 행님들, 언니들 그런 분들 좀 계실 거라 보거든요. 영상 쭉 보시면서 과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명동이 있다면 부산에는 남포동이 있고 대구에는 바로 이 동성로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물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점포의 공실과 확 줄어든 유동인구가 그 주제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도 담았고 특히 대구 출신으로 과거의 추억을 갖고 계시는 재미 제일 제독 제불 동포님들께 보내드리는 영상 편지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도 이래 됐다, 세상이 변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다른 영상들도 망했다, 암울한 내용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그것을 부정적이다, 우리 미래가 없다,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주개공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기고 멸하고 또 새로운 게 생기고 오늘의 시장이 또 내일의 공동묘지가 되고 또 그 반대 현상도 생기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직업상 또 이런 빈집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주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는 상가 투자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서 창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함부로 해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만드는 보람이 충분히 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폐업률이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쭉 걸어 다니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을 갖고 한번 쳐다보세요. 상가 곳곳에 임대 표지판입니다. 제가 이런 것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보물 찾기 하듯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 계신 분이거나 한때 이곳을 근거지로 삼으셨던 분, 그런 분들은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삶에 지쳐서 그 예전에 그 추억의 장소에 생각은 나겠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찾아오기는 참 힘듭니다. 또 한국은 워낙 발전이 빨라서 몇 년 안 와보면 경관이 확 바뀌어버리고 길조차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 저기가 저렇게 변했구나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친구들과 밤늦도록 술 먹고 사우나도 가고 하던 추억을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골목을 누비면서 재밌게 보냈던 그 젊은 시절들
자, 해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또 좋아요 정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성로도 1층 이제 임대가 많이 나옵니다. 1층이 이럴진데 도대체 2층, 3층 그 이상은 뭐 확인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지만 저 창원의 상남동, 마산의 창동, 부산 남포동 이런 곳에 시내에 놀러 나와서 2층이나 3층까지 올라갔던 일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렇듯이 1층 아니면 들어갈 일이 없는 게 이런 상권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1층은 노란자이고 최고 액수의 월세와 권리금을 자랑하는 그런 곳인데 이제는 곳곳에 권리금 제로가 보입니다.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더 많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초등학생들 꿈이 예전에는 대통령이었다가 이제 그것이 차츰 현실적인 공무원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 정도 들어서는 갑자기 건물주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아마 그래 변했나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 이유는 또 난데없이 유튜브가 장래 희망이다 뭐 이런 말도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요즘은 좀 잠잠하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도 해보면 생각만큼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통 뭐 참 저보고 팔자가 좋다 그러는데 생각만큼 놀고 먹고 팔자 좋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시청자가 참 좋습니다. 저도 시청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저것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들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추억이 상기되시면 옛 친구들에게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경북의 심장 달구벌 대구에 오랜만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쪽 달구벌 대구에는 저번에 보여드린 현풍 쪽에 신도시가 하나 있고 굳이 말하자면 서남 쪽입니다. 또 영천 가는 길에 대구 신서혁신도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신서혁신도시에 와봤습니다. 도시의 전체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여기 꽉 차서 잘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굳이 왔겠습니까? 강호가 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곳곳이 텅텅 비어 있다고 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놀랍지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직접 와서 보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고 다들 생계에 바쁘고 또 주말에는 이런 곳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곳에 또 놀러 가셔야 되니까 이런 것을 보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는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몇 군데만 비어있고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공실 없이 돌아가도 영상으로 그걸 담으면
별로 느낌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 비었을 때 임대가 거의 나래비로 펼쳐져서 붙여지고 텅텅 빈 상가가 나와서 사회를 해야 비로소 영상으로도 여러분이 봐서 확 와닿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영상보다 실제로 보시면 더 느낌이 확 더 다가옵니다. 대구 신서혁신은 공공기관이 11개 정도 입주가 완료가 된 상태고 서울에서 직원이 3,200명이 내려오기로 하고 인구가 다 이전되면 거의 22,000명에 달할 것으로 당시에 기대하고 만든 도시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조성 후 몇 년간은 전혀 그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목표를 부족하게나마 달성을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서울 강남, 마포구 그리고 분당구에 있던 그런 기관들을 이전시켰다 보니까 서울 쪽에 주소지를 둔 직원들이 처음에 내려와서는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불만들도 많았고 또 사실 거의 강제로 끌고 내려오다시피 한 거니까 가족과 친구하고도 갑자기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고 게다가 기반시설, 즉 정주 여건이 형성이 안 된 곳이다 보니까 회사, 집 이런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구 자체가 일단은 수성구라는 학군도 근처에 있고 최소한 광역시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가 지금은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김천이나 충북, 원주 이런 곳은 거기도 다 혁신입니다. 그쪽은 주말만 되면 다 서울로 올라가는 이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거의 도시가 불이 다 꺼진다고 합니다. 여기 신서혁신도시가 다른 여건들은 좋아졌지만 그에 반해서 상가들의 상태는 좀 공실이 많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를 설계하던 당시와 현재의 사회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주택수 대비 상가 비율 공식이 이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을 선두로 한 모든 물자를 이제 집에서 앉아서 택배로 받는 상황이 되었고 또 카트를 끌고 생활용품을 2주씩 이렇게 사서 나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당근 한 개도 택배로 거의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한 몇 년 후에는 드론이 아파트 발코니로 배달을 하게 될 거라 아마 보고 있고 또 산골짜기, 전말 이런 것도 드론이 날아가서 배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프라인상의 많은 건물과 상가가 저게 도대체 어느 용도로 써야 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계속 개인이 업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비대면의 물결이 자꾸 가지수를 줄여나가다 보니까 입점할 업종도 가지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게 1층에 들어올 것도 이제 없는데 2, 3층은 더 가봐야 들어올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이 이제 유독 심해서 변화의 간극을 더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조금 천천히 이 세상에 기존에 있던 것을 흡수해 가면서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성으로 건물을 막 지어 올리는 그런 습성, 땅만 있으면 건물을 올리는 이런 행위를 우리 한국인이 너무 좋아하는 습성과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 공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올시다. 건물은 정말 짓고 나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철거할 명분도 없고 계속 저렇게 은행 이자만 나갑니다. 버는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물주 위에 간물주라는 말이 이제 엊그제같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동산 없고 빚 없으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시대 변화의 흐름입니다. 오죽 부모들이 밥상머리에서 건물주 했으면 한때 국민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로 건물주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이었죠.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거대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거의 500실이 현재 미분양에 떠 있고 공매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2회 연속 유찰이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자주 보고 다니면서 뭐 잘 되는 건물이든 또 안 되는 건물이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솔직히 다행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건물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부동산 상권이 이동을 자주 합니다. 뭐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 가로수길 이런 길도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갑자기 공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현상을 자주 보실 겁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더라도 한번 사놓으면 마냥 넉넉고 갖고 있다가는 갑자기 내 건물 주위로 공실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전염병 같은 공실 폭탄이 나한테 언제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우와 포도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우처럼 저 포도는 분명 실 거야, 너무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이러면서 포도에 손이 안 닿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변명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건물을 가지지 않은 자의 그 위로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많이 자주 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건물주분들도 계실 텐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건물주라는 게 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앞으로 강발과 계속 탐방을 다니시겠습니다. 고고싱!